자,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방금 이 강우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이어가 볼까요? 우리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다른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내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많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다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공정 담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언론들에서 이른바 이대남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정 담론을 외치면서 우리 청년 세대가 보수화가 됐다라든가 우리 청년 세대가 이렇게 능력주의적인 공정 개념 이런 것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공정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많은 청년 세대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제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정 개념을 상당히 체화한 듯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이 대표님은 우리 뭐 정글식 경쟁이 가장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식으로 또 사회 다른 일각에서는 그 우려를 자아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런 이제 공정 담론, 특히 청년 세대의 공정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김만근 박사님께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대남 현상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사회 문제를 세대론으로 논하는 게 얼마나 뭐 우리한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까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를 특정 세대에게 떠넘기는 성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세대에서 왜 공정성 담론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구조적 배경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20대나 30대, 특히 좀 넓게 봐서 30대까지 저는 그 세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치가 자기 책임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윤리. 그리고 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윤리가 겉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인데,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세계에서 각자 살아남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 사회나 국가는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 사회나 국가가 책임이 없다라고 할 때, 없다라는 윤리를 몸에 내재화해서 성장했다고 할 때, 어떤 사회 속에서의 어떤 생존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직장이나 뭐 좋은 일자리나 어떤 자원이나 권력 분배에 있어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엄청나게 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자원 분배의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 뭐 그리고 자산 불평등 이런 것만 들여다봐도 금방 쉽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원이 상위 15% 정도에 거의 다 집중되는 성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걸 뭐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젊은이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기회에 진입하고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2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어가는데, 이 80%가 넘어가는 이 대학 진학을 한 친구들의 첫 번째 취업 연령, 신입사원으로의 취업 연령이 30세가 넘어서 31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를 전부 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고, 20대를 취업을 위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부분 다 학자들이시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기업 하나에 취직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수십 번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10번, 15번 거절당해서 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데 사회로부터 어떤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너는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오는 자존감이라 상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난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저는 가장 교육을 잘 시킨 세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자질상으로는 뛰어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양극화 속에서 처절하게 이게 투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쟁하는 가운데서 자존감은 가장 낮은 세대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2018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우리 2018년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외로움부 장관이 필요할까라는 걸 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결과를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 세대가 제일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인 세대가 그 여론조사에서는 제일 외롭지 않은 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어려질수록 젊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거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외로움의 본질이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20대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4명이 늘 외롭다 아니면 자주 외롭다라는 거로 이게 상시적 외로움으로 분류되는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외롭지 않다라는 대답을 보면 20대 쪽에서는 15%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한 건 15%밖에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0, 30대들이 지금 현재 엄청난 경쟁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능력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능력주의는 알고 보면 상위 15%를 위한 윤리이기 때문에 늘 밀려나는 다수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밀려난 사람들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는 사회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에 시달려 있는 또 층은 또 반대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학 진학률 80%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다수가 80%에 몰려있기 때문에 80%에 우리 시선이 가는데, 사실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20%들은 또 이 말 속에서 또 공중으로 증발되어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으로 관심도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20대가 문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뭔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게 우리 청년 세대가 이렇게 공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건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정관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거나 그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지만, 그런 식의 공정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우리 청년 세대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청년 세대를 그렇게 공정 문제에 집착하게 만든 우리 사회의 구조 적인 문제들, 아주 심각한 불평등이라든지 또 사회 진출 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랄지, 그리고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 자체가 우리 특히 청년 세대를 외롭게 만들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이제 우리 사회의 빈약한 연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공정에 목을 매게 된, 공정을 자꾸 제기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든 그런 어떤 배경일 거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 좀 보태고 싶은데, 목 교수님. 예, 김명건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딱 요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공정, 정의로운 사회, 뭐 또 제가 말했던 그 롤즈 같은 학자들이 말할 때 배경은 사회 협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같이 하면 더 많은 이득이 생기고 더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려면은 먼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의감이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서로 협력한 경험들이 축적돼야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은 것 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받은 적이 없는 거죠. 항상 혼자 했어야 되는 것 같은 경험.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 외롭게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하면 이번 이제 코로나19 문제에서도 그 참 드러나는 건데 확진자가 사실은 확진을 하고 싶어서 확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아파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이제 사실 먼저였거든요. 왜 그걸 못 지켜냈어? 이런 식의 이제 책임론으로 돌아가니까 전부 다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정이니 정의로운 사회니 이러한 담론이 사회 협력이라고 하는 경험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담론이 이제 왜곡되어서 이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공정이다, 정의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니까 사실은 학자들이 볼 때에 이렇게 가면 다 파국인데 다 죽는데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러니까 파국인 걸 알면서도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여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아주 극심화된 게 아주 이 모든 뿌리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협력의 경험도 없고 그 안에서 이 격차를 극복할 것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정글 속에서의 양육강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보여주는 측면이 그 정글 속에서 서로 죽여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역시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어떤 이렇게 불평등 구조, 그 속에서 개인들에게 강요된 어떤 이제 각자 도생의 어떤 이제 삶의 논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자꾸 정글 속 경쟁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우리 청년 세대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사실 바로 그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이 이제 떠오르는데 많은 이제 청년들이 그런 식의 인식에 공감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본인들한테도 상당히 그런 일들은 너무 각박하고 너무 이렇게 큰 압력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들에 환호를 하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거 말고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다운 삶을 기회를 얻을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 교수님 어떻게 특히 분배정의 불평등 문제가 나왔는데 예, 저 앞에 두 분 말씀 전 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거하고 지금 저도 이제 오늘 토론 준비하려고 이제 좀 질문을 좀 봤는데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재 교육 현실이라든지 뭐 대학교 진학과 관련된 거 이거 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사회도 그렇고 그 학생들의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상당히 경쟁을 부추기는 그래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념을 강조하는 이런 이념을 하나의 이념으로서 청소년들이 머릿속에 갖게 하는 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서 다른 학생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선행학습. 반면에 뭐 같이 친구들과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협동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활동은 상당히 제약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경쟁 중심적인 어떤 교육, 그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들에게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뭐 현실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그런 삶의 경험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 경쟁에서 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공정한 경쟁을 장애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공정을 판단하는데요.
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능력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정한 사회라고 할 때는 때로는 때로는 그 특권을 부여해야만 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구조적 불평등이라든지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여성 차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어떤 경쟁 중심적인 어떤 그 평가 그리고 평가제도, 보상제도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으면 이런 종류의 특권조차도 자기 입장에서는 불공정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반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같이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심한 우리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이렇게 높은 고학력의 여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었나요?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 어떤 티오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상당히 이런 구조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대안이 있고서 그런 여성 특별 티오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그런 그 소수자 배려라든지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저는 우리 강우진 교수님 이어서. 예,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주 교수님이 더 전문가실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사회구조 급변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사회적 이동성이 열려 있었고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교육에 대한 그런 충분한 보상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저성장이라는 삼각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특히 또 IMF 이후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대학 졸업장, OECD 아까 김만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수준에 달하는 고등교육의 부모 세대와 달리 더 비례적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자식들한테 똑같은 걸 강요하는 겁니다. 민주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화 30년 동안의 한국 사회가 사회적 진입 경로의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오로지 단일한 가치만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좁아진 문턱에서 좁아진 진입 장벽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치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치를 좀 선호하는 그런 추세인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가치를 선호하는 젊은 추세의 그런 그 선호와 그런 취향에 맞도록 우리 사회의 가치가 과연 다양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로지 대학 졸업장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정규직 그리고 최고의 직장 이런 연봉, 아파트 평수 이런 단일한 가치로 환원되는 한국 사회의 그런 구조 속에서 젊은층들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만약에 비정규직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누구나 나의 길이 있다. 자기만의 길이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한 한 번의 삶을 사는데 나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냐면 저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한 2개 정도 하면서 내 삶을 좀 영위하고 싶은데 문제는 비정규직 2개 하면 이 사회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과연 생활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변했는데 구조적으로 변했는데 우리의 가치 제도는 여전히 과거식의 틀을 유지하면서 젊은 층한테는 이 가치를 가지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의 구조도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우리 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대학 입시라는 고를 향해서 전부 다 줄 세우기 단일한 점수로 단일하게 환원되는 단일한 가치로 줄 세우기 교육을 통해서 12년 동안
훈련된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는 또 상대 평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로지 중요한 가치는 취업인데 정규직,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흔히 말하는 안정된 직장 이런 가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학 들어오자마자 또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는 성적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나는 취업할 것인가. 근데 이제 성적도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반드시 내가 극복을 해야만 내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친구들한테 공정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풀려진 공정성, 짜부라진 공정성 말씀드렸지만 공정성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사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준석이라든지 홍준표 현상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떠나서 일단은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연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어쨌든 우리 젊은 그 세대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공정 개념에 이렇게 집착하게 돼. 그것도 상당히 아까 일그러진 뭐 이렇게 찌푸러진 그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공정 개념에 집착하게 만든 우리 그 사회의 구조고 교육 과정이었다 이렇게 그게 큰 배경이고 원인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그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상대 평가를 받거든요. 상대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1등급 받으면 나는 2등급을 받아야 돼요. 또 옆에 있는 친구가 3등급 받으면 나는 4등급을 받아야 돼요. 이런 막 항상 그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친구가 아니고 경쟁자로 인식이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이제 민주적인 연대의 가치 이런 것들을 몸에 배면서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 그게 정당하다. 그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명문대, 좋은 학벌 이런 걸로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명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고소득을 누리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른바 지잡대 나오고 또 대학을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삶의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도 몸에 배이게 된 것 같습니다.